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삐끄덕거리고 있다는 방송을 얼마 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실제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수뇌부는 물론이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등 미 행정부 수뇌부가 앙규백 국방장관과 청와대, 특히 안보실의 행동에 강한 불쾌감을 표명하면서 험악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24일 밤 미 전투기의 새 공중훈련과 관련해 우리 국방부를 정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서 이재명 정부가 발칵했는데요. 브런슨 사령관의 심야 성명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수뇌부 지시에 따른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 명백한 메시지라고 조선일보가 폭스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권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18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실전 미사일을 장착한 채 우리의 서해로 출격해 중국 측 방곡 식별구역, 그러니까 카디즈 인근까지 훈련 비행하자 중국 측이 전투기를 맞대응 출격해 미국과 중국 전투기가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조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우리 측 앙규백 국방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은 상황을 보고받고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 MBC가 브런슨 사령관이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고,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일정 부분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미 전투기 훈련과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자 주한미군 측은 우리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훈련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박 성명을 한밤중에 냈습니다. 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 국방부와 합참에도 훈련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관련 상황을 제때 보고받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내 지휘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인데요. 한국군의 보고체계가 엉망이어서 일어난 일을 왜 우리에게 항의하느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지도 않은 사과를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느냐는 혼란이자 조롱이나 다름없습니다. 철석같이 공고하다고 자랑하던 한미동맹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통상 한미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물밑 조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아무리 주한미군 사령관이라고 하지만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면 반박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성명도 브런슨 사령관 차원을 넘어서 미 행정부 수뇌부 뜻이라는 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후 통상 분야는 물론 안보 분야까지 자꾸 엇박자를 내는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 못마땅한 시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한국 측이 미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DMZ 일대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대북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미국 정찰 자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미 간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미 합동 최대 훈련인 자유방패 SF 연합훈련이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 측이 갑자기 야외 기동훈련을 대폭 축소하자고 제의해서 코앞에 닥친 훈련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미 전투기 출격도 당초 미국은 한미일 합동 공중훈련을 제안했으나 우리 측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을 들어서 일본을 빼고 한미 간 훈련을 하자고 역제의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오히려 한국은 빠지라면서 일본과 16일, 18일 우리 동해, 남해, 서해상에서 미 대표적인 전략자산 B-52 폭격기 4대가 동원돼 일본 자위대와 미일 합동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우리나라는 빠진 채 미국과 일본만 합동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동향들은 즉각 미 국방부에 보고되었고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거쳐 바로 옆방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수뇌부는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자고 우면하는 통에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면서 한미 동맹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측은 특히 이번 사태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청와대 미 전투기 서해안 출격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안보실의 결정에 따라 대응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안보실의 오더가 내려오자 방위 출신 안규백 장관이 어쩔 수 없이 과잉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미국 측은 동시에 출격한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항의를 한 것은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의심하면서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지요. 한미 안보협력 차원에서 미 공군기들이 훈련을 했는데 우리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보고를 받고 화가 난 트럼프가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내리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밤중에 한국 국방장관을 들이받는 초강경 대응을 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지요. 미국의 강경 대응의 또 다른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국방부 숙청에 대한 불만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 수뇌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계엄 관련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요직에 있던 군인들이 고초를 겪고 한직에 있던 군인들이 중용되는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거나 능력 있는 군인들이 대거 물갈이되고 북한을 중시하고 정권의 수능적인 장성들이 대거 중요 보직을 꿰차면서 한미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점은 말할 것도 없고 주한미군의 대중견제 역할에도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간에 6.25 전쟁이 끝날 무렵 한미 동맹이 체결된 이래 전대미문의 심각한 균열 현상이 벌어지면서 우리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대북 유화책을 기망극이라고 배척하면서 남한은 철저한 적대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실용 외교를 표방하면서 세슈의 외교를 펼치다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루비오 국무장관 후 최측근 마이클 리드햄 미 국무부 고문과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부차관보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를 옹호했던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손연보 목사와 해병대 특검 후 압수수색을 받았던 김정환 목사를 면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겉으로는 안미 경중을 포기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친중, 친북 노선을 걸으면서 반기를 드는 이재명 정권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착착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